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이윤아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서는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버려지는 초유를 활용한 화장품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생 뷰티 스타트업 팜스킨의 곽태일 대표를 화제인에서 만나보고요. 그리고 올 추석 극장가, 관객들에게 골라보는 재미를 선사하는 다양한 장르의 신작 영화들을 이번 주 스타엔터에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식품 패션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비대면 정기 구독 서비스가 가전, 가구 업계까지 확장됐습니다. 기존 구독 서비스는 식음료와 속옷 등 매일 사용하는 제품 위주였다면 안마의자와 침대 매트리스까지 구독 서비스가 적용된 건데요. 국내의 한 안마의자 업체에서는 완성차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구독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안마의자 전문 업체 역시 최근 라클라우드 라텍스 매트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토퍼 구독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매일 이용하는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제공한다는 개념 대신 고가의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넓은 개념에서의 구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장기 고객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량 예측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 업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구독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구매 형태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카메라 기술이 진화하면서 최근 마스크 착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별하는 CCTV 솔루션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단순히 체온을 감지하는 열화상 카메라를 넘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관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에 걸친 경우 비상경보를 울리거나 화면에 붉게 표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마스크를 쓰고 벗었는지 기록이 남는 만큼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점도 주요 특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출근길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확인하는 것은 일상이 됐고 최근엔 기침 소리를 인식하는 AI 카메라도 개발됐는데요. 여기에 실내 적정 인원을 관리하고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는 솔루션까지. 코로나19 사태 속 빛나는 아이디어와 기술이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가구업계가 스마트홈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물 인터넷을 연동한 신개념 가구를 출시하거나 가전업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주거 공간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기 위한 행보인데요. 가구업계는 단순 가구 판매를 넘어 가구와 가전, 통신 등이 연계된 스마트홈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한 종합 인테리어 업체는 모션베드와 소파, 조명 등 스마트홈 기기의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전문 인력까지 채용할 정도로 이 분야에 적극적인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홈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가전업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양사는 제품 구매 단계에서부터 가전과 가구를 아우르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한다는 계획인데요. 또 다른 가구업체들 역시 통신, 가전 분야와의 협업을 강화하며 스마트홈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가구와 가전, 통신 등 분야별 업체들의 합종 연횡이 본격화된 스마트홈 시장. 국내 스마트홈 시장 규모는 2025년 31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팜스킨 곽태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국내 화장품 시장보다 해외 화장품 시장에서 더욱 큰 인기를 끌며 화제가 되고 있는 신생 뷰티 스타트업이 있다. 연간 4만 톤가량이 버려지는 초유를 활용, 화장품을 만드는 팜스킨. 특히 국내산 젖소 초유를 활용한 화장품으로 농촌과의 상생을 실천하는 것은 물론 질 좋은 국산 초유를 해외에 알리며 리콜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해외 소비자들에게 긍정적 반응을 얻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뷰티 스타트업 팜스킨의 곽태일 대표를 만나본다. 팜스킨은 이제 농촌에서 자원화되지 못했던 초유를 가지고 창업을 한 스타트업이고요.
자원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초유를 가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저희는 그걸 해결해서 원료를 할 수 있었고, 원료에 그치지 않고 지금은 완제품까지 해서 소비자분들에게 팜스킨과 프롬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팜스킨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우리는 약간 다른 곳들과 좀 차별화되고 우리만의 컬러인 팜을 이용해가지고 팜에서 나오는 자원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팜스킨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초유라는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더 전달해주고 싶고, 그리고 초유하면은 대부분의 소비자분들께서 베이비를 떠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모유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롬맘이라고 해서, 왜냐면 이제 초유도 엄마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프롬맘이라고 해서 초유에 좀 특화된 지금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는 주변에 이제 소, 돼지, 닭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초유를 접한 거는 그 아침에 우유 짤 때 보면은 노란색 우유가 나오면 그냥 짜서 버렸거든요. 그게 처음 제가 초유를 접한 인상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대학을 갔더니 이게 초유라고 부르고 초유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어요. 뭐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왜 좋은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 활용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농림부에서 이제 너는 축산 농가의 자녀고 축산학을 전공하니까 이제 농림부 장학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내 연수랑 해외 연수를 보내셨는데, 그러다가 다른 나라에 갔더니 초유를 버리지 않고 이걸 자원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얘네는 버리지 않고 자원화할까라고 좀 한국에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 연간 1,500억 정도의 초유 관련 제품을 수입하면서 4만여 톤의 초유를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활용을 못할까? 우리나라의 기술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초유가 피부에 좋다는 뭐 논문이나 아니면 이런 연구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제 우리만의 기술로서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실제로 제가 여드름이 되게 많았는데 그 테스트 과정 속에서 제 여드름이 더 이상 안 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야, 정말 이게 피부에 좋구나, 이게 피부에 상당한 효과가 있구나라고 해서 그때부터 조금 뭔가 결심을 해서 좀 더 이제 몰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던 게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행히도 이게 저도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 농가분들은 이렇게 뭔가 다른 데와 협업하는 거에 사실 배척하는 분위기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버려지는 걸 자원화되지 못했던 걸 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다들 오히려 너무 좋아하셨고, 반대로 제가 처음에는 A라는 농가에서 받아왔는데 이제 B랑 C랑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본인들 것도 매입을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구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았고요. 그래도 저희는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좀 최상급신 초유와 그다음에 뭐 상급신 초유,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레벨의 초유를 등급화를 시켰고요. 지금은 화장품에 쓰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최상급 정도의 이제 초유를 쓰기 위해서 지금은 청원목장이라고 해서 청주시 현도면 우롱리에 있는 그 목장에서 초유를 지금 갖고 와서 이제 화장품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청원군에 있는 그 목장이랑 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저희가 원하는 저희만의 컨셉이 뭐냐면 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농산물을 사오는 사람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농산물을 키우고 재배하고 그걸 생산하시는 분들도 이익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해서, 실제로 저희는 제품에다가도 청어목장이라는 이름을 프린트하고, 그렇게 되면은 청어목장에서 만들고 있는 유제품이나 치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청어목장도 이제 6차 산업 농가여가지고 그 소비자들이 와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는데, 그 지금 체험학습 숫자도 저희가 이제 창업한 이후로 더 많이 증가해서 실질적인 좀 상생을 하고 있습니다. 초유 안에는 정말 많은 이제 영양성분과 이제 면역 관련 성분이 들어있고, 실제로는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생체 활성 성분인 어떻게 보면은 피부에 좋다라는 알려진 성분도 지금 저희가 해보니까 한 82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피부에 들어와서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효과를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는 일단 피부 진정에 좀 좋은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 팀원분들도 이제 화장품 개발되다 보면 많은 테스트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많은 테스트 하다 보면은 잘못 만들면 어쩔 때는 진짜 자극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 피부에 저희 초유가 많이 들어간 사람들이 바르세요. 제가 바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저희 팀원분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바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습감인데, 이게 저희도 이제 초유를 넣고 안 넣고 테스트하다 보면은 확실히 초유 넣은 게 확실히 보습감이 더 오래 가는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창업했을 때 초반에 많은 테스트를 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걸 구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논문이나 뭐 연구 자료에 투타로 나와 있는 것보다는 소비자가 되면 체감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런 체감하는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또 지금 이 순간까지 회사가 스타트업이 망하지 않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많이 경험이랑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초유를 많이 넣고 사실 다른 부분은 좀 취약했던 것 같아요. 취약했다라기보다는 그 뭔가 완전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완전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저희도 초유에 대한 기술도 증가하고 화장품에 대한 기술도 증가하다 보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제품들의 후기는 정말 좋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당연히 이제 모든 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다 만족시킬 수 없다 보니까 다양한 제품을 지금 내고는 있지만 단순히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가족, 내 본인, 내 가족, 내 친구를 위해서 제품을 만드는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그냥 어머니가 사주는 제품을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발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좀 축복인 거는 저도 정말 엄청난 민감성 피부여서 저는 특이하게 이렇게 뭔가 특정 화장품 원료가 들어가면 피부가 반응을 해줘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진단기를 물려받았죠, 부모님을 통해서. 근데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아서 처음에는 화장품 개발했을 때 너무 막 테스트하면 자극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지금은 좀 순한 화장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고, 그리고 처음에 화장품을 막 제가 사서 써봤으면 뭔가 좀 얇은 지식으로 샀을 텐데 화장품을 모르는 상태에서 화장품을 이제 개발하고 창업하려고 하니까 정말 처음에 딥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가지고 오히려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화장품 사준 게 지금에서는 큰 힘이 됐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화장품 업계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화장품은 브랜드 싸움이고 사실 마케팅 싸움이지 제품력 싸움이 아니다. 스타트업이 그런 대기업이나 그런 이미 잘 이제 시장에 잘 안착되어 있는 브랜드랑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이거는 정말 자본 싸움이다라고 늘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제 경험이란 게 없으니까 이제 무슨 소리냐, 제품만 좋으면 됐다 해서 정말 접근을 했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전에 직장 생활을 했거나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로 많은 그런 자본들의 화장품 시장에 마케팅이나 브랜딩에 위해서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아마 안 했겠지만 처음에 저는 그걸 몰랐으니까 제품 좋으면 되겠지라고 처음에 접근해서 처음에 약간 대기업이나 그런 중견 브랜드들을 생각 안 하고 시장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그런 지식 없이 그냥 이제 화장품 업계에서 이제 저희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만의 방식으로서 접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접근력이 저희가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뭔가 그런 큰 자본과 싸웠을 때도 나쁜 결과를 얻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이나 그런 이미 시장에 잘 정착된 브랜드들이 약간 저희의 경쟁 상대기보다는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길을 가는 거고 팜스킨은 팜스킨만의 방식으로 길을 간다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큰 원동력은 그건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팜스킨도 시작한 이유가 뭐였냐면 처음에 초유라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도 창업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와 그 문제 해결 그리고 그 해결했을 때 그 결과물 이 세 개 박자가 어떻게 보면 이 팜스킨의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창업을 하다 보면은 정말 수많은 문제에 다다르거든요.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문제를 만났고 아마 점심 먹고도 만날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했을 때 또 팜스킨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뭔가 뭐 희열, 만족감 그리고 기대감, 설레임 아마 그것들이 좀 팜스킨을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는 간접적으로 이제 한 45개 나라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미국, 뭐 캐나다, 뭐 멕시코, 그다음에 뭐 중국, 일본, 뭐 인도, 뭐 저희가 쿠웨이트, 뭐 그다음에 두바이,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뭐 오만, 바레인, 뭐 이라크, 유럽은 거의 모든 나라는 다 한 번씩은 다 팔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지금만 조금 들어갔다가요. 또 저희가 좋은 시그널은 뭐냐면 단 한 번만 구매해 준 분이 없으세요. 반복 구매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 안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만의 고유한 역량과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지가 좀 회사에 집중하는 방향입니다.
네, 일단은 팜스킨을 이제 시작한 이유인 초유에 관해서 꿈이 있는데 일단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 초유를 사용하게 하자라는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하는 거는 우리를 통해서 좀 농촌을 젊게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농촌 고령화 문제가 엄청 심하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환갑이 넘으셨는데 농촌에서는 청년이세요, 이제. 그래서 좀 그런 문제를 조금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싶은 스타트업이 되고 있고, 실제로 저희도 많은 젊은 청년들을 채용하고 있고, 실제로 다른 많은 청년들이 농촌에 스타트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농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농촌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오일필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시각으로 농촌을 바라보면은 정말 수많은 아이템이 있거든요. 저희가 초유를 발견한 것처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다양한 시각으로 조금 시간을 내서 농촌에 가서 농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분명한 아이템이 보일 거고, 그 유전을 캐다 보면은 아마 오일머니가 나고 시작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팜머니죠, 팜머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농촌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팜스킨은 소비자에게 정말 좋은 제품, 안전한 제품, 그리고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팜스킨 제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혹시나 쓰시면서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팜스킨에 연락해서 말씀해 주시면 꼭 개선해서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